신장 투석을 5년째 받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장기 이식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면 이식을 못 받는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장기 이식 시스템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식 대기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본인에게 맞는 장기가 올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식 후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장기 이식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70대에도 성공적으로 이식받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널을 돌리시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장기 이식은 손상되거나 기능을 잃은 장기를 건강한 장기로 바꾸는 수술입니다.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치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식하는 장기는 신장입니다. 그 다음이 간, 심장, 폐, 췌장, 각막 순입니다. 최근에는 손, 얼굴 같은 복합 조직 이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이식은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투석은 평생 계속해야 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식을 받으면 투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간 이식은 간경화, 간암, 급성 간부전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기며 의식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심장 이식은 신부전이 심해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 필요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누워서도 호흡 곤란이 오는 상태입니다. 폐 이식은 폐섬유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병으로 호흡이 어려운 경우 필요합니다. 췌장 이식은 당뇨병 합병증이 심한 경우 고려됩니다. 보통 신장 이식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8세 박 할머니는 20년간 당뇨병을 앓아 신부전이 왔습니다. 주 3회 투석을 받으며 힘들게 지내셨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며느리가 신장 이식에 대해 알아보고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상담을 받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자로 등록하고 2년을 기다린 끝에 신장 이식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투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과 즐겁게 지내십니다. 이식받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장기 이식은 기증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뇌사 기증입니다. 뇌가 완전히 기능을 멈췄지만 심장은 뛰는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한 분의 기증으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뇌사자의 신장, 간, 심장, 폐, 췌장, 소장, 각막 등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생전에 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둘째, 생체 기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 일부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주로 가족 간에 이루어집니다. 신장은 2개이므로 하나를 기증해도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간도 재생 능력이 뛰어나 일부를 떼어내도 몇 달 안에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생체 기증은 혈액형과 조직형이 맞아야 합니다. 기증자의 건강 상태도 철저히 검사합니다. 71세 김할아버지는 간경화로 고생하셨습니다. 복수가 차고 의식도 흐려져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45세 아들이 간 일부를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 기증이 가능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아들도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렸다는 뿌듯함에 아들도 행복해하십니다. 셋째, 사후 기증도 있습니다. 심장이 멎은 후 빠르게 적출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각막, 조직, 뼈 등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사랑이장기기증운동본부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이식을 받으려면 먼저 대기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본인의 질환이 이식이 필요한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이식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지도 검토합니다. 둘째, 이식병원을 선택하세요. 대학병원이나 이식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을 찾으세요. 이식 경험이 많은 병원일수록 성공률이 높습니다. 셋째,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심장 검사 등 전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식받을 만큼 건강한지 평가합니다. 넷째, 이식 적합 판정을 받으세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다른 장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이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합니다. 병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등록되면 대기 순번을 받습니다. 여섯째, 정기 검사를 받으며 기다립니다. 건강 상태가 변하면 순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즉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65세 이 할머니는 신부 전으로 심장이식 대기자가 되셨습니다. 등록 후 1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약물 치료를 계속하시고 정기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합한 심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셨고 그날 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새 심장을 받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대기 기간은 장기마다 다릅니다. 신장은 평균 5년 정도 걸립니다. 간은 1년에서 2년, 심장은 1년 정도입니다. 상태가 위급할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주변에 장기 이식이 필요하신 분이나 투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적합한 장기가 나오면 수술이 진행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는 적출 후 빨리 이식해야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마지막 검사를 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열이 나거나 감염이 있으면 수술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수술 전 금식을 합니다. 이미 식사했다면 위 세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전신 마취를 합니다. 완전히 잠든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신장 이식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걸립니다. 아랫배를 절개하고 새 신장을 넣습니다. 원래 신장은 대부분 그대로 둡니다. 혈관과 요관을 연결하고 봉합합니다. 간 이식은 8시간에서 12시간 걸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입니다. 간 전체를 바꾸는 경우와 일부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 이식도 6시간에서 8시간 걸립니다. 인공 심폐기를 사용해 심장을 멈추고 교체합니다. 새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이식은 한쪽만 하는 경우 4시간에서 6시간, 양쪽 다 하면 8시간에서 10시간 걸립니다. 72세 최할아버지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시간은 4시간 반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소변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새 신장이 바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의료진이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장기가 잘 기능하는지, 출혈은 없는지, 감염 징후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옮깁니다.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에서는 재활을 시작합니다. 조금씩 움직이고 걷는 연습을 합니다. 식사도 천천히 시작합니다. 입원 기간은 장기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신장 이식은 2주에서 3주, 간 이식은 3주에서 4주, 심장 이식은 4주 정도입니다. 이식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거부 반응을 막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새 장기를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막지 못하면 이식한 장기가 손상됩니다.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쇠장기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면역 억제제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씁니다. 종류와 용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의사가 개인에게 맞게 조절합니다. 약을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먹어야 합니다. 빠뜨리거나 늦으면 거부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철저히 복용하세요. 69세 박 할아버지는 간 이식 후 약을 잘 드셨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약을 챙기지 못해 하루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열이 나고 검사 결과 거부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즉시 입원해 약을 조절하고 치료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여행 갈 때 약을 2배로 챙기신답니다. 면역 억제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해지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거나 뼈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보다 거부 반응이 더 위험합니다. 의사와 긴밀히 상담하며 부작용을 관리하면 됩니다. 거부 반응 증상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열이 나거나 이식 부위가 붓고 아프거나 소변이 줄어들거나 황달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세요.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안정되면 3개월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합니다. 혈액 검사로 장기 기능과 약물 농도를 확인합니다. 지금 이 정보가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결과는 좋습니다. 60대, 70대에 이식받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3세의 강 할아버지는 70세에 신장 이식을 받으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투석 받을 때는 기력이 없고 여행도 못 하셨습니다. 이식 후에는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십니다.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됩니다. 투석이나 산소호흡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복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건강하면 이식 후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일을 시작합니다. 물론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을 먹고 정기 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식 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장기 이식이 필요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당뇨병, 고혈압을 방치하면 신부전이나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약을 잘 먹고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둘째, 금주하세요. 과도한 음주는 간을 망가뜨립니다.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폐뿐 아니라 심장, 혈관, 신장에도 나쁩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넷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일으킵니다. 건강한 식사와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세요. 다섯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이식까지 가지 않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으세요. 간염은 간경화와 간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일곱째, 약물을 조심하세요. 진통제를 오래 먹으면 신장에 나쁩니다. 꼭 필요할 때만 먹으세요. 여덟째, 충분히 물을 마시세요.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 6잔 이상 마시세요. 아홉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장기에 나쁩니다. 열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입니다. 장기 이식 후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상처 회복과 근육 유지에 필요합니다. 생선, 계란, 두부, 닭고기를 매 끼니 드세요. 둘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다만 날 것은 피하고 깨끗이 씻거나 익혀서 드세요. 셋째,
칼슘을 충분히 드세요. 면역 억제제는 뼈를 약하게 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두부 등을 드세요. 넷째, 염분을 줄이세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면 거제시도 사개소국 조심해야 합니다. 짜게 먹지 말고 국물을 적게 드세요. 다섯째, 자몽과 자몽 주스는 절대 먹지 마세요. 면역 억제제와 상호작용해 약물 농도를 높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여섯째, 생수나 끓인 물을 마시세요. 수돗물을 그냥 마시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일곱째, 덜 익은 음식을 피하세요. 회, 육회, 반숙 계란 등은 위험합니다.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여덟째, 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도마와 칼을 구분해서 쓰고 음식을 냉장 보관하세요. 상한 음식은 절대 먹지 마세요. 67세 서할머니는 신장 이식 후 식사를 조심하셨습니다. 생선회를 좋아하셨지만 참으셨습니다. 모든 음식을 완전히 익혀 드시고 과일도 깨끗이 씻어 드셨습니다. 덕분에 감염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아홉째, 적정량을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적당히 드세요. 열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이 좋습니다. 특히 신장 이식을 받으셨다면 물이 중요합니다. 장기 이식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첫째,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누군가의 선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증자와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가족이나 상담사와 대화하세요. 셋째, 불안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올까, 장기가 제대로 작동할까 걱정됩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의사를 믿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넷째,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제약이 많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으세요. 71세 민 할아버지는 심장 이식 후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기증자 생각에 죄책감이 들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상담을 받고 점차 마음을 추스르셨습니다. 지금은 기증자를 기리며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십니다. 다섯째, 가족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가족과 소통하세요. 가족도 환자를 이해하고 응원해주세요. 여섯째,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환우회에 가입하면 정보도 얻고 위로도 받습니다. 일곱째, 새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세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가고 싶었던 곳에 가세요. 새 생명을 의미 있게 사용하세요. 장기 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한 분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개의 신장, 2개의 폐, 간, 심장, 췌장, 소장, 그리고 각막까지 기증할 수 있습니다. 기증을 망설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종교적 신념, 신체 훼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의 반대 등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가 장기 기증을 선행으로 인정합니다. 신체도 정중하게 다뤄지고 복원됩니다. 외관상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기증을 원하시면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본인의 뜻을 명확히 전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법적으로 가족 동의가 필요하므로 가족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75세 정할머니는 장기 기증 서약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뜻을 전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할머니의 진심을 알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해 하십니다. 생체 기증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장기를 나누는 것은 큰 사랑입니다. 기증자의 건강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충분한 검사로 안전을 확인하고 수술 후 관리도 잘 받습니다. 신장 하나로도 정상 생활이 가능하고 간도 재생되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장기 이식 분야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로봇 수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정밀하고 흉터가 작아 회복이 빠릅니다. 둘째, 새로운 면역 억제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인 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장기 보존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적출한 장기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이식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넷째, 인공장기 연구도 활발합니다. 인공심장, 인공신장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희망적입니다. 다섯째, 돼지장기 이식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유전자 조작 돼지를 이용해 사람에게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째, 줄기세포 치료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손상된 장기를 재생시키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장기 이식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많은 외국 환자들이 한국에서 이식받으러 옵니다. 의료진의 실력과 시스템이 우수합니다. 실제로 이식받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안할아버지는 65세에 간이식을 받으셨습니다. 간경화로 복수가 차고 의식이 흐려지는 상태였습니다. 딸의 간 일부를 이식받아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수술 후 3년이 지난 지금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매일 산책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십니다. 딸에게 매일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70세장 할머니는 심장 이식을 받으셨습니다. 신부전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 거의 누워 지내셨습니다. 이식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등산도 다니시고 자원봉사도 하십니다. 새로운 심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66세 유할머니는 신장 이식 후 15년째 건강하십니다. 투석 받을 때는 일주일에 3번 병원을 가야 했고 음식도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식 후에는 자유롭게 생활하십니다.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십니다. 물론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이식은 생명을 살리는 치료입니다. 신장, 간, 심장, 폐 등을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다면 나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식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대기자로 등록하세요. 정밀 검사를 받고 준비하세요. 뇌사 기증과 생체 기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간 기증도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수술은 복잡하지만 의료진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식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복용하세요. 이식 후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감염 예방, 규칙적인 생활, 금연 금주,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식이요법을 지키세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를 하고 날 음식과 자몽은 피하세요.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합병증을 막습니다. 심리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소통하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생존율이 높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됩니다. 10년, 20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은 크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많습니다. 산정특례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고 금주금연하세요.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하세요. 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한 분의 기증으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 이식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기적입니다. 투석이나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힘들게 지내지 마세요. 이식이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하고 가능성을 알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함께 결정하고 함께 준비하세요. 이식받은 후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의미 있게 사세요. 새 생명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주변에 장기 이식이 필요하신 분이나 투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산과의 임신, 출산, 산전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 임신이 늘고 있는 요즘, 딸이나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산모와 태아 건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